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의 인기가 상당하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일본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린다는 걸 보고 진짜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요? 수입차의 비중이 전체 판매량이 5%밖에 안 되는 폐쇄적인 시장이잖아요. 100대 중 99대가 일본 차고 수입차는 5대밖에 없는 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전기차 시장은 다릅니다. 판매량 비중을 보면 닛산 전기차가 51%고 수입차는 무려 41%나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5%가 테슬라고요. 그냥 어딜 가나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가 압도적이라는 건데 솔직히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글로벌 호구 취급하는 이런 차를 대체 왜 사주는 거지? 종교도 아니고 전기차가 테슬라만 있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테슬라를 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까지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 호구 취급받는 것 같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가격 인상입니다. 작년에만 최대 4번이나 가격을 올렸고요. 올해에는 많게는 3번이나 올렸습니다. 모델별로 한번 볼까요? 레벨3 스탠다드는 2019년에 5,239만원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479만원이 되더니 5,859만원, 6,059만원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 1월에는 6,159만원까지 올랐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2019년에 6,239만원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6,479만원이 되더니 갑자기 또 5,99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는 무려 6,979만원으로 껑충 뛰더니 7,079만원이 됐고 최근에는 7,429만원이 됐습니다. 퍼포먼스 모델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2019년에 7,239만원이었던 게 작년에 7,479만원, 7,739만원, 7,939만원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었고요. 올해 1월에는 8,039만원이 됐습니다. 모델 Y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이 작년에 6,999만원으로 출시됐거든요. 그런데 7,099만원, 7,699만원, 7,899만원 이렇게 가격이 바뀌더니 올해 1월에 7,989만원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8,189만원까지 올랐다가 8,499만원까지 올랐고요. 퍼포먼스 모델은 작년에 7,999만원으로 출시된 게 8,399만원, 8,599만원 이렇게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1월에는 8,699만원이 됐고 최근에는 8,799만원으로 오르더니 9,23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X는 롱레인지 모델이 작년에 1억 2,499만원에서 1억 3,990만원으로 올랐고요. 모델 X랑 모델 S 가격 모두 올해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스크립트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확정된 가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대기 기간이 18개월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수요는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사실 테슬라도 품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범퍼가 떨어진다거나 지붕이 날아간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고 풍절음은 거의 기본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비율이 어떻든 누구의 과실이든 일단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안 타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보면 글로벌 호구, 테슬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도 테슬라를 직접 운영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모델을 타봤고 주변에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김승현 편집장도 최근에 BPD님한테 테슬라를 사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라고요. 테슬라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유튜버 중 한 분이죠. 일단 이미 나와있는 데이터나 차주들이 말한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구분부터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의 가격 인상은 두 가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가격이 오른 원인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랑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대대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니켈의 영향이 큽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데 러시아가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거죠. 이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제조사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테슬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트윗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원자재와 물류 측면에서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테슬라도 원자재 인플레이션 사태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올해에는 그렇다 할지 몰라도 테슬라는 기존에도 가격을 신나게 올렸다는 겁니다.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겨우 1년 동안 가격을 3번이나 올렸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된 것도 아니고 풀체인지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정도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음에도 구매자들이 쏠리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다른 제조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OTA 서비스, 온라인 업데이트 서비스죠. 이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의 OTA는 다른 브랜드랑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리콜을 해야 한대요. 그러면 보통 다른 제조사들은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리콜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이 중에서 리콜을 받고 싶은 사람만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대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조치를 받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아닙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테슬라 출하장 같은데 온라인으로 모든 차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다른 제조사들은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단순히 프로그램적인 것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버그를 잡거나 무언가 수정을 해야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예 옵션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폰이랑 비슷한 겁니다. 아이폰도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니까 마스크를 쓴 채로 얼굴 인식이 가능해졌거든요. 테슬라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는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받아봤더니 뭔가 기능이 다 추가됐어요. 심지어 디스플레이 UI도 모두 바뀌고요. 일반 자동차로 치면 인테리어가 싹 바뀌는 겁니다. 왜? 테슬라는 버튼이 거의 없고 대시보드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전부니까요. 심지어 오토파일럿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FSD,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옵션도 추가가 될 거라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그런 겁니다. 처음 출고할 때는 차로 유지 보조만 되던 게 한번 업데이트 했더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고요. 업데이트를 여러 번 했더니 나중에는 완전 자율 주행 기술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매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테슬라 차주는 승차감이 다른 차보다 별로고 만듦새가 다른 차보다 별로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페라리를 살 때 주행 성능과 내연기관 엔진의 감성을 보고 사는 것처럼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감성을 보고 산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전기차에 빠진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전기차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요.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는 자동차에 가까운 전기차라고 할 수 있고요. 테슬라는 전자기기에 가까운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오닉5를 잘 만들었다고 하려면 승차감이 좋고 공간 활용이 좋고 풍절음이 없고 내연기관차처럼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가 혁신적이고 기존에는 없던 기술을 선보이면 잘 만든 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기준으로 만듦새를 따지면 아이오닉5가 훨씬 좋습니다. 테슬라처럼 풍절음이 심하지도 않고 승차감도 훨씬 좋고 무엇보다 가격을 주식처럼 책정하지도 않거든요. 내연기관차만 타던 사람이 아이오닉5나 EV6로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테슬라로 넘어가는 건 약간 모험 같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갤럭시만 쓰던 사람들이 아이폰으로 넘어갈 때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기존 자동차 시장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선보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고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를 이기려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역할론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당장 망하지 않는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벤츠나 제네시스가 테슬라보다 차를 못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연기관차를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다릅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시작이 빠르고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걸 만들어야 경쟁력이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테슬라를 이기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판매량? 아니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주행 감성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주는 혁신적인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연식 변경 이 개념들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벤츠가 후륜 조향 각도로 돈 더 받아먹는다고 욕먹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마 벤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사가 이런 형태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도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통제하는 카클라우드를 개발 중이라고 하잖아요. 현대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역할이 뚜렷해져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 내연기관차 시장이 중심이었다면 저는 뻔한 소리로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 제네시스는 역사를 더 쌓아야 하고 브랜드의 철학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장인 정신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좋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브랜드의 철학 이런 거 다 좋은데요, 혁신적인 무언가가 더 절실합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대중 브랜드니까 판매량에 신경을 많이 쓰면 되고요, 제네시스는 판매량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일단 브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중들한테 확실히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네시스는 전기차 시장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보나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나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는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자동차 산업의 리더입니다. 제네시스를 보면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현대차 보도자료가 아니라 전문가들 평가, 외신들의 평가에서요. 이미 제네시스는 만듦새가 뛰어납니다. 인정하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형 지구공을 보면 승차감, 소재, 마감 어느 하나 뒤처지는 게 없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신형 지구공에 테슬라 수준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스펙을 갖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네시스가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나온 지구공이 순수 전기차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가 580km 이상이고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대요. 벤츠, BMW, 테슬라가 못하던 걸 제네시스가 성공한 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판매량은 절로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경쟁력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아이오닉 같은 차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반대로 아이오닉을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꺼려지는 거고요. 소비자는 소비자 입맛에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마음에 드는 차를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 남의 경쟁력까지 흡수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테슬라를 시기질투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성공하고 있는 비결을 자기네 걸로 만드는 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테슬라가 잘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